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,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6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라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데요. 이번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존 택지 고밀 개발, 그리고 속도,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기존 택지 고밀 개발이요? 네, 그러니까 막 새로운 신도시를 지정하기보다는 이미 발표했던 공공주택지구 있잖아요. 아니면 아직 팔리지 않은 땅들, 이런 곳의 활용도를 확 높여서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거든요. 아, 그럼 그 기존 택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? 기사 보니까 뭐 광명시흥, 서리풀 이런 지역들이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예전에 그 이사 대책이나 88 대책 기억하시죠? 그때 포함됐던 공공주택 지구들이 주요 대상이고요. 아하, 이런 곳들의 용적률을 높이는 거죠. 쉽게 말하면 같은 땅 면적에 건물을 더 높게 혹은 더 빽빽하게 지어서 집수를 늘리는 겁니다. 용적률 상향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? 기사에 보니까 공원 녹지나 상업, 업무용 땅 일부를 주거용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있던데요. 네,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사 대책 지구에서 한 1만 4천 가구 정도, 그리고 88 대책 지구에서 약 1만 가구, 이렇게 해서 총 2만 4천 가구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. 와, 꽤 많네요. 네, 거기다가 이제 이기 신도시에 아직 주인을 못 찾은 땅들이 있거든요. 미매가 용지, 거기서도 한 6천 가구 정도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왜 이렇게 기존 땅을 활용해서 속도전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걸까요? 신도시 새로 짓는 것보다 뭐가 더 나은 거죠?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입니다, 시간. 시간. 네. 신도시는 발표하고 나서 실제 입주까지 뭐 10년은 기본이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렇죠. 오래 걸리죠. 근데 기존 택지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.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, 이걸 언급했는데 아마 이런 빠른 공급의 필요성을 좀 강조한 맥락으로 보입니다. 아, 속도가 중요하군요. 공원 녹지 줄이는 거 말고 그 상업 업무용으로 계획했던 자족용지 이걸 줄이는 방안도 좀 흥미로운데요.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? 아, 자족용지요? 이게 원래는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경제 활동도 하고 약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든 땅인데요. 네네. 근데 요즘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시설들 공실률이 높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. 또 온라인 쇼핑 워낙 많이 하니까 상가 수요도 줄었잖아요. 맞아요. 상가들 비어있는 곳 많죠. 네. 그래서 이거 애초에 너무 많이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.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일부를 주거용지로 돌리려는 거죠. 아,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계획을 좀 유연하게 바꾸는 거군요. 이런 변화를 좀 쉽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뭐 바뀌는 것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정부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특정 지역의 상세 개발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있거든요. 이걸 좀 간소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고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. 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서 상황 변화에 빨리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고밀 개발 말고도 다른 공급 확대 방안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. 네, 몇 가지 더 있죠. 우선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군부대, 특히 뭐 탄약고 같은 시설들 있잖아요. 이걸 빨리 이전하려고 LH랑 국방부랑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. 아, 군부대 이전. 네. 그리고 공공기관이 쓰지 않는 땅,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주택 리츠라고 들어보셨죠? 네, 부동산 투자 신탁이요. 맞습니다. 그걸 활용해서 자금을 모으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기법도 도모될 예정이고요. 아, 금융기법까지.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야기도 있던데요. 네, 그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5년 단위로 공공임대주택 로드맵, 이걸 새로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.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최근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, 그리고 공공임대 공급 노력을 강조했거든요. 네.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성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택지를 더 촘촘하게 쓰는, 즉 고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. 네, 그렇죠. 용적률 높이고 공원이나 상업용지 같은 비주거 용지는 좀 줄이고 관련 규제는 좀 풀어서 6만 가구 이상을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거고요.
여기에 군부대 이전이나 안 쓰는 땅 활용, 리츠, 공공임대 확대 같은 여러 방안을 같이 추진하는 큰 그림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계획은 이제 당신이 살고 있거나 관심을 가진 지역의 모습,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건물이 더 들어차고 인구가 늘면 당연히 교통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 부담은 좀 더 커질 수 있겠죠? 그렇겠네요. 물론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. 양면이 있는 거죠. 네.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분명 필요한 조치일 겁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 속도랑 효율성을 위해서 공원이나 녹지를 줄이고 도시를 더 빽빽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의 질이나 도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당장의 문제 해결 너머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할 가치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